돈이 없어서 욕먹는 일을 전업으로 했어. 성격이 진짜 안 좋은 건가? 엄청 틀렸어. 그 후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장소로 가서 혼날 준비를 했다. 내 그 다정하고 착한 전남친을 봤어. 그 사람이야? 이렇게 꽁꽁 싸매다니? 오프라인에 욕먹는 건 얼마나 창피한데. 다행히 내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완전 무장했지. 안 그래도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전 남친한테 욕먹는 일은 절대 안 받아. 맞아. 내가 너를 그의 조수로 배치할게. 괜찮지? 일단 한 달 해봐. 잠깐 사이에 벌써 여러 명이 그를 찾아갔다가 울상을 짓고 돌아왔어. 욕하다 지쳐서 좀 잠잠해진 거야. 성질이 정말 그렇게 더럽냐? 따라와. 다가가자. 그 차가운 시선이 마침내 나를 향했다. 뭐, 나한테 앙심 품었어? 그래서 도둑을 데려와서 내 물건을 훔치게? 내가 도둑? 그냥 모자랑 마스크랑 선글라스 썼을 뿐인데. 도둑이냐? 아니. 여기 네 새 조수야. 남잔지 여잔지 사람인지 귀신인지도 모르는데 데려다가 조수로 쓰자고? 내가 거지 소불이야? 저는 여자예요. 또 정신병자 데려오고 데리고 당장 꺼져. 이 어시스턴트는 내가 공들여 고른 거야. 다만 그녀가 최근에 얼굴 알레르기가 나서 너무 추해서 잠시 가려야 해. 그럼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아야지. 여기가 병원인가? 그의 말이 끝나자 현장은 침묵에 잠겼다. 알레르기는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이 병이 자꾸 재발해. 뜻밖에도 그 말에 죽은 천이 아주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의 날카롭고 냉혹한 시선이 나를 다시 훑었다. 무감각하게 마치 죽은 물건을 보는 듯이 선글라스 아래로 내 속눈썹이 살짝 떨렸다. 솔직히 주진천은 내 눈에 항상 다정하고 착하고 완벽한 남자친구야.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반년 전 나는 저우진천과 헤어졌을 때 미안해. 우리 끝까지 가지 못했어. 앞으로의 길 항상 행복하길 바래. 차오에. 우리의 이별은 흠이 있고 서먹했다. 함께한 3년 동안 나는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금 보니 내 감각이 맞았던 것 같아. 그에겐 내가 전혀 모르는 면이 있어. 그래, 있어. 머지않아 알아서 뻗지겠지. 그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몸이 깨끗하지 않아. 죽은 천의 표정에 따르면. 그런데도 그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자주 고양이 밥도 같이 주고 유기동물 구조도 도와줬어. 다행히 저우징차는 눈썹만 찡그렸다. 1분 후 이 고양이를 데려가. 조심스럽게 그 얼룩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양이가 얌전해서 내가 안아서 데려가는 걸 허락했다. 네 몸에서 무슨 냄새나? 세제 냄새인가? 한 통에 30. 링크 필요해? 필요 없어. 죽은 천 가정이 넉넉하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어. 심지어 주진촌을 예술을 배우고 감독이 되어서 경력을 쌓게 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지금 영화를 연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심지어 어느 정도 유명한 배우들조차 죽은 천에게 개같이 혼났다. 온라인에서 나를 연락해서 이쪽으로 소개한 남자가 나더러 그냥 지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 지의 형, 주진천. 배다네? 이거 다 좋은 대본이야. 주씨 그룹에 인수됐어. 그들도 죽은 천한테 줘. 잠시 멈췄다. 네 차례야. 어서 가. 더 느끼하게 굴 수 있어? 죽은 천이 남주를 욕하고 있다. 고지능 탐정을 네가 우리처럼 연기했어. 여전히 가장 싼 걸로요. 남주 표정이 똥 씹은 것 같아. 남주를 꾸짖은 뒤 주진천은 비웃으며 여조에게 물었다. 지난 5분 동안 네 표정이 바뀌었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남자친구와 헤어졌어.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 너 왜 표정이 하나뿐이야? 실례합니다. 지금 혼나는 건 나야. 주진천이 나를 바라보며 조소하고 연달아 질문을 퍼부었다. 하수구 물로 우려낸 거 아니지? 냄새만 맡아도 토 나와. 커피콩은 어떤 걸 쓰나요? 몇 도의 물을 사용했어요? 너 치즈도 더 넣었어? 나는 그게 제일 싫어. 내가 침묵하며 대답하지 못하자 네가 그런 도둑 같은 꼴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독 탈까봐 겁나. 다시 한 잔 타와. 또 이렇게 물에 잠겨 있으면 내일 병원 가서 알레르기나 제대로 치료해. 제가 5잔을 우려드릴 테니 하나 고르세요.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너 미쳤어?
진우가 널 데려온 건 나를 화나게 하려는 거야. 소리가 기묘하게 조용해졌다. 지금 병원에 돌아가서 그 김에 네 몸을 깨끗이 비워버려. 지신의 말에 따르면 만약 다른 조수나 직원들이 주진천한테 저렇게 욕을 들을 정도면 벌써 이빨을 갈거나 울면서 뛰쳐나갔을 거야.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전문가니까. 견디는 힘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강해. 화내지 마. 걔네한테 뭐 화낼 게 있어. 지시안이 말해줬어. 저우진천한테 혼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래. 그녀 집안도 배경이 꽤 있어서 주 가문과 대대로 교류해왔어. 아마 그녀를 주근천 영화 여주인공으로 기용한 것도 두 집에서 젊은이들끼리 접촉하게 하려는 뜻일 거야. 제가 둘 데리고 연기 한 번 더 맞춰볼게요. 주 감독님은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가 내 손에서 커피를 건네받아 주근천에게 건넸다. 잠시 망설이던 그도 결국 받아들었고 남주와 여조는 구세주를 보듯하며 서둘러 그녀를 따라갔다. 와, 소꿉친구의 위력은 바로 이렇게 강한 거야. 소꿉친구? 담진천과 3년 동안 연애했는데 그에게 소꿉친구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난 정말 그를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 그녀가 있으니까. 루루 누나는 대스타라서 매일매일 그럴 수는 없어요. 네가 비서를 하면 언제든지 대신 욕먹어줄 수 있잖아. 훨씬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게. 의원이 나에게 감자칩 한 봉지를 건넸다. 죽은 전 쪽에 그 뢰러가 있어. 오랜만에 잠깐 쉬면서 계속 개선이가 나눠준 간식을 먹었다. 오래 마스크를 쓰니까 숨 막혀 죽겠어. 턱이 뾰족하고 코랑 입도 예쁘네. 어쩌다 이걸 하게 됐어? 돈이 많네. 그러게. 맛있게 드셨어요? 두 분? 방금 쉬었어. 방금 쉬었어. 안 먹을래.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왠지 모르게 몸이 떨렸다. 확실해? 네가 알레르기인 게? 이 아가씨 얼굴에 몇 개? 멀리서 보고 있다. 가까이 보니 확실히 무섭네. 귀여워. 외경 쪽에 가서 말해. 너는 진모를 지켜봐. 남주가 그녀한테 너무 가까이 가게 하지 마. 죽은 천이 남주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그냥 대충 남주로 대체했다. 야야,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천은 비록 그렇게 무섭긴 하지만 그녀를 정말 신경 써요. 그러게? 루루 언니 빼고는 나는 혜영 그 입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너그러운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혜영 전 여자친구 있는데 그 얘기는 별로 들은 적 없어. 웡력 언니도 알면서 꽤 무시하는구나. 뭐? 나도 알아. 그때 주가에서는 두 사람이 사귀는 걸 알고 크게 반대했어. 그래서 주부인이 양약 언니를 찾아가서 주진천이 그냥 장난이 심했다고 말했어. 양약 누나도 대범해서 죽은 천이 뛰어나니까 길에 꽃이나 풀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더라. 실증 나면 마음도 접게 돼. 이렇게 많은 일을 내가 몰랐었구나. 어쨌든 혜영이랑 로러 누나는 소꿉친구라 다들 인정하는 한 쌍이잖아. 그때 루루 언니가 연예계에 들어가려 할 때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결국 화이거가 예술과 연출을 배우러 가서야 그녀 집에서 허락했다. 영화 학기. 왜? 루기 누나만 아니었으면 화영은 벌써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했을 거야. 두 사람이 이렇게 굳건한 사랑인데 그 집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겠어? 야, 회 오빠 전 여자친구 꽤 불쌍하네. 루루 언니야, 조용해졌다. 죽은 천과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나는 한 번도 스스로 불쌍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 걔 다정하고 세심하고 얼굴도 되고 돈도 있어. 완벽해. 내가 슬플 때마다 품에 안고 다정하게 달래준다. 또한 번번이 낭비하다. 제가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설사 마지막에 헤어진다 해도 저우진차는 품이 있고 훌륭한 전남친이야. 하지만 지금 개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나는 멍해졌다. 낯설음과 난처함. 너희 아직 여기 있네? 다음 순간 나는 잔약의 휴게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조와 여조가 그녀 주변에 둘러서서 제잘제잘 계속 한탄하고 있었다. 잔약이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죽은 천이 자신을 감시할 사람을 두었을 거라고 짐작한 듯하다. 역시 루루 누나 말이 통하네. 나는 욕 엄청 먹었어. 저는 관용이에요. 근데 너도 연기를 잘 해야 돼. 루어. 너 알아? 방금 이 보조가 주 감독님께 커피 5잔을 타려고 했는데 자기가 한 잔 고르게 해. 주 감독님 얼굴이 새까매지더니
바로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어. 아베 성격이 원래 이래. 주 감독님이 이 어시스턴트가 탄 커피는 안 드셔. 결국 네가 건네니까 그가 받더라.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있다가 그들이 일어나 현장 촬영을 가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마침 여기가 좀 혼란스럽네. 청소하고 정리 좀 해. 아 하고 소리냈다.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하는 거지. 너는 주감독 어시스턴트고 사실은 로로 어시스턴트이기도 해. 그녀가 널 부리는 건 눈치 없어. 설마 이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 약속 잡자. 새로운 어시스턴트라면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나는 말없이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개헌을 찾았어. 왜 치우는 거야? 내가 스태프 불러서 청소하게 할게. 개헌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니 화이형 쪽은 네가 가서 욕 먹어야 돼. 네가 없으면 누가 내 기통을 함께 나눠주겠어. 오늘 밤에 제작진 회식이 있는데 같이 갈래? 안 가. 회식이라면 먹어야 하고 마스크도 벗어야 하니까 그냥 안 갈래요. 그래, 오늘 밤 퇴근이 좀 이를 거야. 너 집에 가서 좀 쉬어. 태영한테 멘탈 깨지게 혼나지 말고. 집에 돌아와서 하품을 했다. 모자에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하루 종일 쓰고 있었더니 머리카락이 기름 젖었어. 샤워 후에 팩했어. 느긋하게 드라마 좀 봤다. 잠들 준비를 하던 중 지시안의 위챗 전화가 걸려왔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혜영이 술을 좀 마셨더니 또 성질이 났어. 그래서 빨리 화력 분산해. 지금은 퇴근 시간이야. 돈 더 줄게. 주소. 어쩔 수 없이 다시 완전 무장을 하고 현장에 도착했어. 자리한 사람들은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샌로도 분명히 있는데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마를 짚고 있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주징천은 냉담하게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살짝 붉어진 눈가에서만 그가 술을 마셨다는 걸 알 수 있다. 누가 알았겠어. 그가 눈길조차 주지 않을 줄. 공기가 점점 정체된다. 조어리한테 전화해. 멈칫했다. 잔약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근데 걔 번호는 없어. 내가 부르면 네가 쳐. 안개 준비. 그가 숫자를 하나 말할 때마다 나는 떨린다. 바로 내 전화번호야. 얼른 주머니를 더듬었다. 내 폰 무음으로 해놨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됐다. 그냥 길게 눌러서 꺼. 내가 종료 버튼을 누른 그 순간 내 주머니에서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다. 순간 수많은 시선이 쏟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집에 없네. 알았어. 고마워. 단번에. 이렇게 추근천 쪽에서는 연결되지 않은 전화야. 그런데 내 쪽은 연결됐어. 그러니 이 두 통화를 연관지을 사람은 없어. 전화 받으면서 왜 그렇게 신나? 형이 안 보여. 나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지시안이랑 위챗으로만 연락하고 내 전화번호는 몰라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아까 딱 걸렸을 거야. 수분천이 일어나 큰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 주변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 기초지가 뒤따라오고 있어. 다름이 방금 이 관문을 통과했어. 주징천 그 표정, 내가 받으면 바로 욕할 기세야. 도대체 왜 갑자기 전화한 거야? 술 기운이 올라와서 갑자기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은 걸까? 예를 들어 내 전 여자친구. 밖은 찬바람이 매섭다. 따라오지 마. 거슬려. 아니야 형, 무슨 고민 있어? 우리한테 말해봐. 도와줄게. 좆도 쓸모없네. 반창고처럼 붙어서 꺼지라고 해도 안 꺼지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내일은 더 좋을 거야. 그냥 헤어진 거지. 옛 여자친구 욕 좀 하지 마. 내가 무슨 상관이야? 진짜 뭔 줄 아는 거야? 더는 안 해도 돼. 그의 가벼운 한마디에 내 일이 끝났다. 내 한마디에 주근천이 이렇게 크게 반응하다니. 해 형. 혹시 오해가 있는 건가요? 한마디만 더 해. 너도 그만둬. 나와 주근천은 3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오히려 나 혼자만 화를 냈어.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냉혹한 모습. 화면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거의 구슬리듯 나를 달랬다. 다 내 탓이야.
또 우리 외외를 삐지게 했어. 지금처럼 냉담한 모습이 아니라. 하지만 나는 주진천이랑 벌써 헤어졌고 설령 그가 선글라스와 마스크 아래가 나인 걸 알더라도 태도에 별 변화가 없을 거야. 한참 동안 침묵했다. 드라마 세트장에 물건 좀 두고 와서 내일 가져와야 돼. 다음 날 여전히 저기야. 2,000은 어제 임금이고 500은 어젯밤에 약속한 야근 수당이야. 하루 출근하고 끝났네. 에휴. 회형은 원래 그래. 변덕스러워서 너무 무서워. 괜찮아. 너 이름 물어보는 걸 계속 깜빡했어. 그러면 나한테 메모랑 전화번호 남겨줘. 나중에 다른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너한테도 소개해줄게. 나는 멈칫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 휴게실에서 꽤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누루 누나가 화내고 있어. 야, 진짜 웃기네. 혜형이 왜 갑자기 전 여친한테 전화하려는 거야? 그 전 여친이 아직 전화를 안 받아. 촬영팀이 다 난리야. 개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잠약이 안 좋은 표정으로 휴게실 문을 열었다. 휴게실. 그녀 뒤에는 전전긍긍하는 어시스턴트 여러 명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이전에 그녀 곁에 있던 남주와 여조연도 지금은 마찬가지다. 너희들 내 욕하고 있었어? 말도 안 돼. 야야 누나,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말할 때마다 어조도 이상하고 목을 졸라매는 것 같아. 그렇게 못 볼 낯짝이야? 얼굴에 알레르기가 났어. 요즘 목도 좀 안 좋아. 야오 누나, 그녀는 화이 오빠한테 이미 해보댔어요. 오늘 물건 정리하러 왔어요. 내 알레르기가 전염될지도 모르겠네. 여긴 다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네가 옮으면 어떡해? 마스크 벗어. 심각한지 좀 보여줘. 알레르기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